세종에서 리크루팅을 8년째 담당하고 있는 김대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역시 세종에서 리크루팅을 담당하고 있는 석근배 변호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그 리크루팅 전반 절차에 관해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, 이게 처음에 서면이 진행이 되고 네. 그 다음에 인턴 과정, 그 다음에 리크루팅 커뮤니티와의 최종 면접, 그 다음에 경영진 면접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네요. 예, 서면에서는 로스쿨 성적이나 자기소개서, 이력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. 네,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, 이력서에는 이제 로스쿨 성적, 영어 성적, 그다음에 뭐 특별한 자격증이라거나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거, 외부 활동 같은 거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. 다만 뭐 가족 관계란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한 번에 잘 익히는 자기소개서가 좋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. 그러니까 그 글이 굉장히 유려하고 네. 그 군더더기의 서술이 없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첫 장을 볼 때부터 굉장히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읽는 순간까지 정말 이 친구도 훌륭하게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네. 소개서들이 있습니다. 인턴 과정의 성적도 꽤 영향을 미친다라고. 중요하죠. 네, 중요하죠. 학부 성적은 안 제출하지 않죠? 제출은 받지만 저희가 그렇게 크게 고려는 하지 않아요. 학부는 고려하지 않아요. 그리고 대체로 학부 성적이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음. 이미 로스쿨에 안 갔다는 것 걸려요. 자체로 학부 성적 자체가 워낙 좋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다들 정말 만점에 가까운 학점이 있더라고요. 그 리크루팅 커뮤니티와의 면접에서는 대략 써주시긴 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질문을 받게 될까요? 지원자들이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이 과연 네. 어떤지 그 네.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게 제일 대부분이고요. 네. 실제로 진짜 이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. 가령 논문을 썼으면 진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모의 재판이라든가 뭐 그런 경연대회 나갔으면 그때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네. 아니면 다른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왜 그 변호사로서 첫 번째 자신의 그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왜 그 중에서도 하필 법무부인 세종에 오게 되었다고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세종에 대한 관심도 면접 과정에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. 세종의 역사나 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일까요? 네, 그런 부분도 있고 또뭐 세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종의 구성원들에 대한 뭐 관심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되는 것 같아요. 뭐 펌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이렇게 특별히 세종에 지원을 해서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인턴도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됐는데 굳이 이제 세종을 찾아오신 것이라 네. 굳이 뭐 꼭 세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라든가 네. 그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와 어떻게 잘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좀 들어보는 거죠. 네. 좀 뭐 회계사를 하고 오셨다거나 이런 네. 회계 경력은 좀 장점이 되나요? 회계사나 변리사는 어느 로펌이나 사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맞죠. 그런 자격증은 사실 로펌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뭐 해외에 살다 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래도 어학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강점이 됩니다. 영어나 외국어 중요한지 어떤 아니면- 파트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가령 국제중재 파트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알려주는 수준까지 있어야 되고 네. 또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잘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채용이 될 때는 파트가 나눠지지 않고 그냥 네. 일괄해서 같이 채용을 네. 그 채용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워크샵도 있고 좌페어라고 해서 또 네. 채용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회의사에 초빙을 해가지고 네. 그 그룹별로 어떤 그룹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망을 받습니다. 지망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약간의 조정을 하는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팀 결정을 하고
면접에서 만약에 물었을 때 사실이 아닌 것로 이렇게 되면 네. 그런 부분은 조금 안 좋게 작용을 그렇죠. 하겠죠. 예. 그래서 있지 않은 사실을 뭐 과장한다거나 네. 허위사실들이 이야기한다거나 하면 또 금방 드러납니다. 네. 몇 번 질문하다 보면은 네,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세종의 민주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의 표현도 정말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. 그 지난 3년간 채용에 어떤 흐름이나 경향성이 있었나요?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요. 8년 동안 갔습니다. 특별히 뭐 경향성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반드시 인턴을 거쳐야 되고요. 인턴에서만 선발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채용 사례 같은 것들은 가능한 배제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, 그래서 뭐 공정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게 이제 뭐 저희가 경향성이라고 한다 그러는 것도 경향성을 쓰는 거겠죠. 아주 예외적으로 네. 그냥 흙 속에 파묻혀 계시던 분들이 네. 갑자기 졸업하기 전에 원래는 인간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인간을 하지 않고 네. 지원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런 그래도- 분들은 인턴을 하지 않고도 뽑히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들. 그러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? 그 루트는 되게 다양한 것 같고요. 근데 대부분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친한 선배, 친한 친구들,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세종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세종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또 세종 지원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그런 지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세종이 수행하는 대형 사건들, 네. 그 다음에 뭐 어떤 세종의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3년차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입사를 얼마 안 남기고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인턴을 많이 하는 저희가 2학년 겨울도 없앤 지가 꽤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 겨울, 2학년 여름이 이제 메인인데 네. 이 동안에는 이제 뭐 인턴 안 하고 사람을 뽑거나 그런 어떤 네, 그런 그런 경우는 적은 없죠. 방금 말씀하신 건 좀 그냥 예외적인. 굉장히 예외적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. 네. 숫자도 많지는 않고. 네. 저는 이렇게 9회 동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리크루팅 절차를 입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? 그게 정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진짜 집단 지성의 힘이죠. 네. 그게 이제 9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1인 1표라는 전제 하에 네.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반대라면 못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시던데 네. 근데 통상 그렇게 막 회의 토론을 하다 보면 뭐 한두 사람이 좀 반대를 해도 그 사람의 의견을 바꾸죠. 그 뭐 다수가 원한다면 네. 내 생각이 좀 틀렸을 수 있다. 이건 사실은 사람에 대한 추정에 불과한 거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공동 만장일치가 네. 돼가지고 사람을 뽑게 되는 거고요. 사실은 9년이면은 거의 300명 될 텐데 네. 이게 이제 확률상으로 한 명도 안 떨어졌다라는 거는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은 진짜 집단지성 말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죠. 예.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힘인 걸 수도 있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올바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죠. 근데 정말 처절하게 토론합니다. 네. 토론할 때는. 그러시면 이제 그 하루 동안의 그 모든 합격자에 관해서 다 쭉 토론이 진행이 되는 거죠. 이제 면접이 끝나면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네, 바로 그날 진행하세요?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. 또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결론이 안 됐을 때. 몇 근데 이제 시간이나. 메인 면접 있잖아요. 인턴 끝나고 하는 바로 면접 막 20명씩 불러다가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네. 사실상 이제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. 그리고 이미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당일 통보를 원칙으로 해놓다 보니까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전화를 기다리세요. 당락의 전화를 기다리시다 보니 저희가 이제 면접이 끝나면 그때부터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새벽 1시 뭐 2시까지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결론을 반드시 내려고 노력을 하죠. 네, 최종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.
그 면접 끝나고는 바로 토론하신다는 게 그럼 RC 면접 끝나고 바로 하시는 그렇죠, 그렇죠. 맞습니다. 예. 예, 그게 진짜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채용 과정의 공정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네. 네, 그렇죠. 네. 이게 또 오래 있으면 기억이 휘발되기 때문에 네. 잘 안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 음. 면접 끝나고 바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좀 면접 과정에,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세요? 온갖 이야기를 다. 일단은 뭐 저희가 레퍼런스 체크한 내용도 확인을 해, 뭐 얘기도 나오고요. 네. 일단 면접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, 이상한 것 같다. 이상한 것 같다. 그리고 네. 이런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. 뭐 이렇게 뭐 네.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네. 또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예, 그게 특히 이제 이제 토론입니다. 뭐 가령 뭐 로스쿨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네. 세종에서의 인턴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았다고 하면은 네. 그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. 네. 성적이 좋으니까 성적을 중시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. 세종 그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 인턴 프로그램에서의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로스쿨 학점과 세종 저희들끼리도 사실 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네. 그 저희가 거의 학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저희들 그것도 네. 저희는 철저하게 그 블라인드로 이 채점을 하게 해요. 네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객관적입니다. 누군지 모르고 채점을 하는 것이라. 네.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과가 나오면 두 개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 네. 학점도 좋고 세종 학점도 좋고 네. 그런 분이 있고 이제 아예 일치하지 않는 분들도 아니 저기 뭐야 둘 다 안 좋은 분들도 있죠. 네, 그건 뭐 그런 너희도 명확한데 이게 가끔 아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. 이 로스쿨 학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험 범위를 두고 네. 그와 관련돼서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네. 교수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잘 팔로우 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세종의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도 없고요. 네. 시간도 좀 타이트하고 네. 그 시간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견서나 뭐 준비 서면이나 이런 서면을 써내는 것이라 예, 전혀 다른 평면을 어떻게 보면 네. 확인하는 걸 수 있죠. 면접 RC 끝나고 바로 연락 주시는 거는 되게 학생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결과 그걸 알고 이제 세종은 바로 그날 웬만하면 연락을 한다는 걸 알고 네. 집에 안 가고 광화문 광장을 배회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. 청계천을 우한받고 저희가 그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피드백일 수 있는데 워낙 그 면접을 보고 나면 거기 이 되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도 네.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.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불편하더라도 밤새 네. 토론에서 결정을 짓자 이런 식의 의사 결정을 한 거죠. 네.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의 법률 걸어서 첫 번째 네. 시작점을 알리는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. 전화로 직접. 음. 선생님께서는 예. 8년이나 하셨으니까 예. 이제 학생들이 혹시 좀 뭐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? 지원자들이. 저를 더 어려워하죠.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에만 해도 사실은 뭐 약간 막내 동생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10살 안팎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20살 안팎이 되니까 이제는 뭐 삼촌이나 아빠 뭐 이런 정도까지 가서 네.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식 변호사님 제가 입사할 때도 리크루팅을 하셨었어요. 옛날에. 없을 때부터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8년은 파트너 돼서 8년이고요. 없을 때보다 다 합치면 한 15년 되는 거지. 거의 한국 로펌 리크루팅 업계의 산증이십니다.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. 후배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분들이 워낙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네. 법원이나 검찰로 가셔도 마찬가지고 대형 로펌이나 하면 개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. 네. 변호사 업계에서도 그래서 좀 뭐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네. 좀 법조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후배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. 감사합니다.
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. 우리 회사의 어떤 문화, 가치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표 변호사님부터 우리 막내 변호사까지 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로스쿨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공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